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손꼽아 기다리셨을 시간,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E.M. 포스터의 장편소설 하워즈 엔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보이십니까? 영화 하워즈 엔드에 나오는 집, 그 저택입니다. 오래된 집이죠? 네. 자, 보겠습니다. 섬세한 문체, 깊은 통찰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 이엠 포스터 하면은 딱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문장 하나하나가 섬세하고요. 그 문장 속에 깊은 의미와 통찰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초상화는 로라 캐팅턴이 1920년대 중반에 그린 이엠 포스터의 모습입니다.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 1879년에 태어나서 197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런던을 잘 아는 작가로 알려져 있죠. 작품으로는 1905년에 쓴 천사들도 발 딛기 두려워하는 곳 이후 1907년이죠. 기나긴 여행이 있고 그 이후 전망 좋은 방, 하워즈 엔드, 모리스를 1914년에 발표하는데 작가 이엠 포스터가 얘기했다고 하죠. 모리스는 내가 죽고 나서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1970년 포스터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야 발표가 됩니다. 이 모리스는 자전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작품이죠. 동성애를 모티프로 한 소설입니다. 1924년에 대작 인도로 가는 길을 펴냅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소설 이론가로서도 활동을 하죠. 품도 작품이지만 그 이후에는 소설의 양상을 비롯해서 이 문학 이론, 소설 이론에 관한 탁월한 글들을 씁니다. 이엠 포스터는 조이스, 울프, 버지니아 울프죠. 로렌스와 함께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손꼽힙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20명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죠. E.M. 포스터 문학의 진경, 진수라고 합니다. 하워즈 엔드. 그 작가 자신이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았다고 합니다. 이 하워즈 엔드는 하워즈 엔드라는 이름의 그 저택을 중심으로 런던의 북동부 쪽에 있다고 하네요. 하워즈 엔드 저택을 중심으로 계급과 민족성, 경제 상황 등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독일계인 슐레게 가의 그 자매들 통해서 비판적으로 관찰되고 있죠. 계급 문제는 이 레너드 바스트라는 가난한 사무원과 일콕스라는 사업가 사이에서 잘 보입니다. 인물들을 보면은 전체 작품의 윤곽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장편 소설, 짧지 않은 장편 소설 치고는 인물이 단촐한 편입니다. 두 집안이 있습니다. 슐레겔 가가 있는데요. 이 슐레겔 가에 마거릿과 헬렌, 팁이란 3남매가 있습니다. 마거릿이 맏언니고요. 헬렌이 여동생입니다. 팁이가 막내 남동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모, 줄리라는 이모죠. 이름에 이모가 있고 또 독일에 사는 사촌이 있습니다. 슐레겔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계입니다. 독일을 떠나서 영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윌콕스가는 헨리 윌콕스와 루스 윌콕스 부부가 있고요. 루스 윌콕스는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헨리 윌콕스는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맏아들 찰스가 있고요. 그 안에 돌리, 그리고 폴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입이라는 딸이 있죠. 네, 찰스와 폴, 입이 3남매를 뒀습니다. 그리고 레너드 바스트와 제키라는 이 부부가 있는데 가난한 부부가 있습니다. 작가 지망생이기도 하고요. 교양 있는 이 슐레겔 집안의 자매들을 선망하는 사람이죠. 제키라는 아내가 있는데 이 헬렌과 사랑을 나눕니다. 작품의 서사를 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레너드 바스트와 제키, 이 부부는 말이죠. 이 두 사람이 없이는 하워즈 엔드라는 장편 소설의 서사가 진행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퍼스 케일을 이비하고 결혼하죠. 돌리의 숙부입니다. 돌리는 찰스의 아내죠. 그리고 이 하워즈 엔드를 지켜주는 에이버리 할멈 있습니다. 하워즈 엔드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인물 전부입니다. 단출하죠. 핵심적인 인물은
슐레겔가의 마거릿과 헬렌, 그리고 윌콕스가의 헨리, 그리고 레너드 바스트와 제키입니다. 이 헨리 윌콕스와 이 마거릿 슐레겔,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집안의 인물들이 결혼을 합니다. 헨리 윌콕스의 아내 루시 윌콕스가 사망한 다음에 말이죠. 이 마거릿 슐레겔은 헨리 윌콕스의 아내 루스와 친하게 지냅니다. 죽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레너드 바스트는 헬렌 슐레겔과 사랑을 하죠. 그 사랑한 결과 아이를 갖게 되는데 레너드가 하워즈엔드에 찾아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워즈엔드에서 꼽은 몇 문장을 볼 텐데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문장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몇몇 문장들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란 무엇인가? 하워즈엔드가 저택의 이름이라고 했죠.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마거릿과 윌콕스 부인 루스와의 대화 장면입니다. 이 마거릿이 지금 이사를 가야 돼요. 위컴 플레이스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 이사와 관련된 얘기를 쇼핑에 갔던 이 두 사람이 집에 관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니요, 부동산 가치가 엄청나게 뛰어서 말이에요. 주인은 위컴 플레이스를 철거하고 위컴 맨션스 같은 아파트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루스 윌콕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끔찍한 일이로군요. 집주인들이 다 그렇죠. 그러자 부인이 맹렬한 기세로 말했다. 그건 추악한 일이에요. 슐레겔 양. 잘못된 일이고요. 슐레겔 양에게 그런 문제가 닥쳤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자기 집과 헤어진다는 것,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것,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그건 죽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에요. 저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방에서 죽지도 못한다면 문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정말 가슴이 아파서. 네, 어떻습니까? 찡하게 와닿습니까? 그리고 203쪽을 보면은 집들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 함께 숨을 쉰다고 말이죠. 그리고 집들도 죽어갑니다. 333쪽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집들도 나름대로 죽는 방식이 있다. 그 방식은 수세대의 인간들처럼 다양하다. 어떤 집은 비극적 울부짖음 속에 죽고 어떤 집은 고요하게 죽어서 유령의 도시에서 내세의 삶을 산다. 반면에 다른 집들은 위컴 플레이스의 죽음이 그랬는데 몸이 소멸하기 전에 영혼이 먼저 빠져나간다. 그 집은 봄에 죽으면서 두 자매를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흔들어 놓았고 두 사람 모두 낯선 영역에 다가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9월이 되었을 때 그 집은 이미 아무 감정이 없는 시체였고 30년 동안 행복했던 기억도 죽은 집을 축복해주지 못했다. 둥근 지붕이 달린 현관으로 가구며 그림이며 책들이 빠져나갔고 마지막 방까지 모두 비워내자 마지막 이삿짐차가 덜컹거리며 떠났다. 어떻습니까? 집에 대한 통찰을 이렇게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문장들이 이 소설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문장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물찾기처럼 행복한 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안 포스터의 작품은 다 좋지만은 특히 하워즈엔드가 저는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망 좋은 방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전망 좋은 방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2편, 3편을 고르라면은 하워즈엔드, 모리스, 인도로 가는 길을 꼽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꼽아보시죠. 이안 포스터의 장편 소설이 다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인생이 버거운 이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왜 버겁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된 대로 잘 돼서 그런가요? 계획된 대로 안 돼서 그런가요? 이 하워즈엔드는 마그렛의 입을 빌려서 인생을 너무나 준비하고 계획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버거운 이유는 낭만적 아름다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 준비하고 살지 말라는 거죠. 이 이안 포스터가 했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계획했던 인생들을
기꺼이 포기하라. 그러고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인생은 계획 속에 있을 수가 없죠. 어느 날 갑자기 우연처럼 수많은 그물망에 얽혀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 버거운 이유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마거릿은 우리 일상의 혼란된 속성을 깨달았다. 그것은 역사가들이 빚어내는 정돈된 배열과는 다르다. 우리의 생활은 아무 곳에도 이르지 못하는 잘못된 단서와 푯말들로 가득하다. 우리는 엄청난 노력과 용기를 기울여서 오지도 않을 위기에 대비한다. 가장 성공한 인생은 산이라도 옮길 만한 힘을 낭비한 인생일 것이다. 그리고 가장 성공하지 못한 인생은 준비 없이 기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데 기습이 닥치지 않는 인생이다. 이런 종류의 비극에 대해 우리 영국의 도덕은 당연히 침묵을 지킨다. 위험을 대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사람이건 국가건 완전 군장을 갖춘 채 비틀거리며 살아나가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준비된 인생의 비극은 그리스인들을 빼고는 제대로 다룬 자들이 없다. 인생은 진실로 위험하지만 도덕이 말하는 방식의 위험은 아니다. 인생은 진실로 버거운 대상이지만 그 본질은 전투가 아니다. 인생이 버거운 이유는 그것이 로맨스이기 때문이고 그 본질은 낭만적 아름다움이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완전 군장을 한 채 인생에 닥칠 모든 위험에 대비하면서 살아가죠. 넌센스란 얘기입니다. 가장 성공하지 못한 인생은요, 준비 없이 기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기습이 닥치지 않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미래에 준비를 하면서 인생을 다 보내고 만다는 이엠 포스터식의 비판일까요? 네. 저는 이 말에 동의하는 편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버거운 이유 한 번쯤 생각해 보시죠. 사랑과 결혼도 대단합니다. 앞에 인생이 버거운 이유는 로맨스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것과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하우지엔드라는 장편 소설 전체를 통틀어서 다 우연의 연속들. 대단히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고는 하죠. 사랑도 그럴 겁니다. 사랑만큼 기습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읽어보시죠. 사랑은 오직 자신의 무궁성만을 인식할 뿐 다른 것의 무궁성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뻗어가는 햇빛, 떨어지는 장미, 복잡하게 얽힌 시공간 아래로 조용히 낙하하고자 하는 조약돌이다. 사랑은 알고 있다. 자신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을, 그리고 운명이 자신을 흙 속의 보석처럼 건져내서 신들의 탁자에 감탄하며 건넬 것을. 인간이 이것을 만들었다. 신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에게 불멸성을 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법석이 따르는가. 재산과 예의범절이라는 쌍둥이 바위가 거대하게 드러나고 가문의 자존심이 만족을 거부한 채 수면 위로 떠올라 요란스레 숨을 헐떡인다. 신학은 희미한 금욕주의로 몸을 감싼 채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 뒤 법률가라는 맹혈동물들이 굴 속에서 기어나온다. 그들은 자기 본연의 일을 한다. 그 재산과 예의범절을 정돈하고 가문의 자존심과 신학을 달랜다. 출렁이는 바다 위로 금화들이 뿌려지고 법률가들이 자기 굴로 돌아가며 그 과정에 별탈이 생기지 않으면 사랑은 한 남자와 여자를 결혼으로 엮어준다. 대단하죠? 네. 사랑은 이 뻗어가는 햇빛, 떨어지는 장미, 복잡하게 얽힌 시공간 아래로 조용히 낙하하고자 하는 조약돌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자신만이 이 무궁하다는 것을 인식할 뿐이라는 거죠. 신들도 놀라워서 인간이 이런 사랑을 만들었다 하면서 감동할 정도로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도, 재산과 예의범절, 신학, 법률 등등이 끼어들죠. 끼어들어서 이 사랑의 무궁성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마거릿이 헨리 윌콕스와의 결혼을 앞두고 이런저런 상념을 펼치는 부분 중에 일부입니다. 사랑과 결혼. 이 이 과로 이어지는데 사랑과 결혼 사이에 있는 아득한 거리.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문과 열정을 연결하라. 이 하워즈 엔드를 얘기할 때마다
떠올리는 아주 강렬한 문장입니다. 산문은 냉정한 이 이성, 합리적인 판단과 관련돼 있겠죠. 열정은 정서적인 가슴과 연결돼 있을 겁니다. 산문과 머리, 가슴과 열정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또는 산문은 이성, 열정은 감성. 영국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제인 오스틴의 소설 Sense and Sensibility를 떠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이튿날 아침 마거릿은 각별히 다정한 태도로 미래의 남편을 만났다. 이 미래의 남편이 헨리 윌콕스입니다. 산문적인 인간이죠. 그리고 이 마거릿 슐레겔은 열정적인 인간, 그리고 교양을 갖춘 균형 잡힌 인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성숙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무지개 다리를 놓아 우리 안에 산문과 열정을 연결하는 데는 아직 그녀의 도움이 필요할지 몰랐다. 그 다리가 없으면 우리는 모두 의미 없는 조각들, 절반은 수도승이고 절반은 짐승인 채 인간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서진 아치들일 뿐이다. 그것이 있으면 사랑이 태어나서 다리의 둥근 꼭대기에 내려앉는다. 그것은 잿빛에 맞서 광채를 바라고 불길에 맞서 차분한 이성을 바란다. 이 다리 양 끝의 영광을 모두 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사람의 영혼의 길은 곧게 뻗어 있고 그 자신도 그의 친구들도 그 길을 걷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좋죠? 네, 정말 훌륭합니다. 산문과 열정을 연결하라. 산문과 열정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없으면 우리는 모두 의미 없는 조각들, 절반은 수도승이고 절반은 짐승인 채 인간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서진 아치들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사랑이 태어나서 다리의 둥근 꼭대기에 내려앉고요. 그것은 잿빛에 맞서 광채를 바라고 불길에 맞서 차분한 이성을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네, 어떤 철학적 진술이 이만큼 인생의 깊은 이면을 통찰해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단지 연결하라. Only connect. 원문은 그렇습니다. 그녀의 설교는 그의 전부였다. 산문과 열정을 연결하라. 그러면 그 양쪽이 모두 고양되고 인간의 사랑은 정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시는 조각난 삶을 살지 마라. 단지 연결하라. 그러면 고립을 먹고 사는 짐승과 수도승은 생명줄을 잃고 죽을 것이다. 불교의 인드라망이나 이런 걸 떠올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이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 관계를 어디까지 확장해 나가느냐가 바로 상상력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삶은 강, 죽음은 하늘. 이 레너드 바스트가 그러니까 헬렌을 찾아오죠. 자신의 아이를 가진 헬렌을 어찌어찌해서 찾아옵니다. 어찌어찌해서 찾아오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워즈 앤드를 찾아오는데 하워즈 앤드 왔다가 우연찮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찰스가 일정 정도 레너드 바스트가 죽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들도 미심쩍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죽음에 대한 인식, 삶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보시죠. 이 시끄러운 원인과 결과의 연쇄 속에서 그들의 진정한 자아는 어떻게 되었는가? 레너드는 여기 자연스러운 원인으로 죽어 정원에 누워있다. 그러나 삶은 깊고 깊은 강이었고 죽음은 푸른 하늘이었다. 삶은 집이었고 죽음은 한 줌의 건초, 꽃, 탑이었다. 삶과 죽음은 전부이자 모두이고 그 예외는 킹이 퀸을 취하고 에이스가 킹을 취하는 이 질서 정연한 광기뿐이었다. 아니다. 그 뒤에는 지금 발밑에 누운 남자가 열망했던 것과 같은 아름다움과 모험이 있었다. 무덤 이쪽에는 희망이 있었다. 지금 우리를 구속하는 한계들 넘어 더욱 진정한 관계들이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본 감옥의 수인이 별들의 손짓을 읽듯이 마거릿은 그 즈음에 소동과 참화 속에서 더욱 신성한 수레바퀴들을 엿보았다. 삶은 깊고 깊은 강이었고 죽음은 푸른 하늘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삶은 집이었고 죽음은 한 줌의 건축, 꽃, 탑이었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는 수많은 그 관계들 넘어 진정한 관계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무늬를 읽으면서 인간의 관계를 상상하는
마거릿의 힘. 네, 이 하워즈 엔드라는 작품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한다는 말을 그렇게 남용하지는 않는 편인데, 네, 이 이엔 포스터의 하워즈 엔드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하워즈 엔드를 읽으시면서 영화도 함께 보시죠. 하워즈 엔드, 모리스, 그리고 인도로 가는 길. 다 좋습니다. 영화와 소설의 차이도 음미해 보는 것도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네, 오늘은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이엔 포스터의 장편소설 하워즈 엔드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